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초현입니다. 벌써 2023년 1월 달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래도 지난 1월에는 주식과 채권, 모든 금융자산 가격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둔화되고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곧 중단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너무도 호조를 보여서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겠느냐, 1월 달에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상승세는 앞서 나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긴축이 다시 강화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연초 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나스닥이 14%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는 지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로 주식, 채권, 그다음에 원자재, 유가를 뺀 나머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연초 들어서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런 모습에서 크게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나스닥이 3%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국내에서는 다소 코스피는 쉬어갔지만 이제 코스닥도 역시 3% 중반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위험 선호 심리를 높게 만들고 있고, 특히나 주식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 챗 GPT 관련된 그 테마 내지는 기대감이 상당히 매우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주 중심으로 주로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조금 테마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만 코스닥이 3% 넘게 올라간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하도 사람들이 챗 GPT를 얘기하니까 직접 오픈 AI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상당히 이렇게 대화를 하는 맛이 날 정도로 제가 물어보는 말에 바로바로 대답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하여튼 대화하는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로 AI의 기술이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좀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이제 메타버스 열풍이 한번 불었다가 훅 사그라들면서 이게 속은 듯한 그런 모습,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 AI는 뭔가 산업 전반으로 좀 쓰일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메타버스처럼 이렇게 약간 일회성적인 유행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조금 개인적인 소감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그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매우 강세의 일변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도 국고채 3년 금리가 거의 20bp, 10년짜리 14bp 좀 하락을 했고, 회사채 3년 금리도 거의 30bp 하락을 하면서 지금 고점 대비 금리가 거의 200bp, 150bp 가깝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현재 기준금리 3.5보다도 거의 지금 3, 40bp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의 여지는 좀 많지 않아 보이고요. 회사채 금리 정도가 빠르게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좀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좀 남아있는, 뭐냐면 국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아직은 좀 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저도 채권을 그동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채권 투자 관련돼서 많이 좀 문의를 하고 관련된 강의도 요청도 있고 이랬었는데, 제가 느낀 소감은 이게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그 정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져가지고 뭔가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금방 시장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금리 채권에 대한 그런 투자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조금 사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채는 거의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없어진 것 같고, 회사채 중에서도 우량물, 뭐 한전채, 공사채 이런 거는 뭐 이미 역시 금리가 빨리 떨어져 버렸고, 그 약간 비우량, 싱글 A급 정도에서만 투자 기회가 조금 남아있는 정도. 근데 아직은 여전히 예전보다는 분명히 높은 금리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하니까 뭐 그 정도에서 좀 기회를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달러화 흐름이 좀 약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달러가 상당히 좀 많이 강해졌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FOMC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은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도비시한 그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사실 FOMC 의결 자체는 뭐 25bp 금리 인상 뭐 다 계속 예상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성명서에 이제 물가가 최근에 하락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거, 이 정도는 뭐 예상했던 수준이었는데, 기자간담회에서 이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18번인가 14번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여러 번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내가려고 하는 그런 신호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들로 좀 받아들여졌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환호했던 가장 큰 이유는 파월이 그동안에는 뭐 주가라던가 금리 이런 것들이 하반기 특히 연말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이제 과하게 달려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파월 의장 자체는 시장이 그만큼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쪽에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뭐 약간 이해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그 FOMC 자체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재료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까지 얘기였는데 금요일날 지금 달러화가 이렇게 가파르게 강세로 가버렸고, 그리고 미국 금리 2년짜리, 10년짜리 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1월 고용지표의 호조 때문인데요. 1월달 고용지표가 보시면 일단 실업률은 원래 3.6%로 살짝 높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3.4까지 떨어져 버렸고요. 뭐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원래 예상치가 한 18만 건 정도였는데 지금 51만 건, 거의 3배, 2배 반 정도가 되는 그런 신규 일자리 수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이거 고용시장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이면 과연 연준이 정말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 중단하고 뭐 하반기 가면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러한 우려감이 높아졌고요. 실제로 지금 FF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3월 FOMC가 22일 날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2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83%. 그 다음에 5월에도 추가로 25bp가 인상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FOMC에서 연준이 점도표로 제시한 것처럼 요번에 이 파이널 금리 수준은 5에서 5.25, 5.1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들이 다시 높아졌고요. 다만 연말 가면 금리가 그래도 인하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자체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지난주 고용 지표의 호조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기 때문에 1월까지는 시장이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주가 뭐 모든 자산 가격 다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2월에는 다시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게 1월 시장이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너무 설레발 아니냐, 생각했던 것처럼 물가가 빠르게 둔화되기 어려우면 결국은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결국은 경기가 다시 또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또 근본적인 의문 부호가 바로 지난 1월 고용지표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시장의 어떤 우려인데,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잘 들으세요. 잘 듣기 전에
일단 좋아요를 한번 좀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부터 계속해서 이제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왕이면 제가 이제 제 의견들을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뭐 여러분 뭐 좋아요 눌러주는 거 뭐 크게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든 거 아니고.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했던 그 톤을 보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수의 매니아층들이 주로 계셔서, 뭐 계속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 한 몇백 명 정도 되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거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래서 아마도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 나아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커질 거고, 이게 실제화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지만, 적어도 물가가 빨리 떨어지는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는 연준이 아무리 긴축적인 호키시한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숙제가 고용시장의 호조.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과연 물가가 떨어질 수 있겠냐. 결국은 연준은 오버킬, 과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베버리지 곡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구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둔화돼도 이게 실업률 자체가 급등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구인율만 떨어지면서 어쩌면 그냥 임금 상승률도 좀 완화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여전히 상반기 시장 좋고 하반기도 그렇게 시장이 나쁘진 않겠다. 그러니까 상고하저로 저는 하반기 좀 망가지는 쪽을 봤는데, 망가지는 정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전히 그 판단이 유효한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지난주에 고용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를 먼저 좀 우리가 분석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미국의 레이버 스테이틱스라는 스태티스틱스, 제가 지금 틀니를 끼고 있어서 영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요번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원문이 나와 있어요, 보고서가.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긴 겁니다. 뭐 이 브루 오브 레이버 스태티스틱스 해가지고 뭐 1월달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이제 요 부분인데, 보시면 실업률이 5.3, 그 다음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51만 7천 건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세부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어디에서 고용이 늘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고용이 많이 늘어났는지. 지금 보시면 토탈 non-farm payroll은 1월에 51만 7천 건, 12월이 26만 건에서 거의 더블로 지금 늘어났고요. 보시면 이 goods producing, 즉 제조업 분야는 지난 12월에 43만 건인데 이번에 46만 건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지금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냐? private service providing, 즉 서비스 섹터인데, 보시면 12월에 22만 6천 건이었던 게 39만 7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51만 7천 건, 비농업 일자리 수의 상당 부분은 다 서비스업에서의 증가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의 퀄리티가, 뭐 약간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뭐 제 말뜻은 이해하시겠죠. 제조업의 일자리가 훨씬 양질의 일자리죠. 왜냐하면 제조업은 조금 일자리의 근속 기간이 좀 길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서비스업은 그냥 한 달, 뭐 때로는 몇 주, 뭐 서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서비스업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의 질은 조금 제조업 일자리보다는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많이 늘어났던 게 리테일 트레이드
쪽, 소매업 쪽에서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쪽도 그 많이 늘어났고요. 템퍼러리 헬프 서비스, 임시적인 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그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임시직 근로자 내지는 좀 단기 노동자, 그 다음에 뭐 리테일 소매 업종의 일자리,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쪽에서도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9만 건이 77만 4천 건으로 마이너스 9천 건에서 7만 4천 건으로 해서 거의 8만 건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요거는 내용을 보니까 그 파업했던 대학교 쪽에서의 근로자들이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8만 건 정도는 조금 가려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40만 건 넘게 늘어났는데, 그 중에 대부분 거의 한 20만 건, 17만 건 정도는 이런 서비스 쪽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베버리지 곡선을 얘기하면서 지금 구인율이 되게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인율 높은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대사직 때문에 그 노동자가 상당 부분 많이 이탈하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민자가 없어서 그런 요런 좀 약간 그 저층의 일자리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잘 일 안 하려고 한다. 특히 고소득자가 워라밸 때문에 이제는 일 조금만 하고 월급 적게 받아도 인생을 즐기려고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월 달의 고용 호조는 지금 일자리가 미국 고용시장이 매우 타이트한 세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와 많이 연관이 있어요. 즉 이민자.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1월 달에 고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업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직 고소득층의 서비스업이 아니라 임시직, 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뭐 템퍼러리한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그 미국으로 뭐 많은 이런 인구 유입이 지금은 조금 오고 있지 않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미국의 고용자 수는 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 자체에서 리오프닝 완전히 뭐 미국은 마스크 쓰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조금 바깥 활동 자제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업 관련된 일자리는 계속 풍부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일자리들을 대부분 과거에는 이제 뭐 멕시코라던가 뭐 다른 쪽에서 이민자 내지는 불법 체류자들이 채워졌던 것들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미국 내에서 소화되다 보니 상당히 강한 고용시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용시장은 이제 꽤 계속 호조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이 높아지고 결국 물가가 높아지겠네라고 생각하는 건 또 오산이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 고용지표에서도 보면은 실업률 그렇게 떨어지고 그 비농업 일자리 수가 그렇게 늘어났지만 저는 그것보다 주목하는 게 바로 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지난달에 4.8에서 4.4로는 떨어졌어요. 보시면 뭐 지난달 임금 상승률이 조금씩 리바이즈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작년 한 2, 4분기 정도 5.5, 5.6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였다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에는 큰 어떤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베버리지 곡선을 얘기를 하면서 고용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초과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고소득계층에서는 뭐 감원도 있고 빅테크 기업들 감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쪽 감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임금 상승률은 조금씩 낮아지는,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연착륙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골디락스 비슷한 그림으로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FOMC는 이미 예상된 수준일 거고
눈여겨볼 거는 고용지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데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이거는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실업률은 떨어졌고 임금 상승률도 떨어졌어요. 그럼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다만 비농업 일자리 수가 이렇게 갑자기 훅 치고 올라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용시장이 너무 과열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했던 건데, 그것도 한 8만 건은 그냥 그 파업을 끝내고 온 선생님들, 학교, 대학 근로자들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보니까 뭐 임시직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임금을 높일 정도의 일자리는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은 갑자기 너무 고용시장이 뜨거워서 또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서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기우인 것 같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1월 달에 시장이 이제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 숨고르기는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정도의 다시 상승세가 재기를 거냐고 한다면, 결국은 1월 달 물가 지표가 확인이 되면 1월 달 물가 지표에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이제 뭐 골디락스네 연착륙이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낙관론들의 주장이 상당히 힘이 실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참고로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1월의 물가지표가 언제 발표가 되냐면, 잠깐만요. 자, 지금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 14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날 저녁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지난달이 6.5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번 달은 컨센이 지금 6점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표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다음 주 되면은 아마 컨센서스가 발표될 텐데,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좀 더 정확하게 미국의 1월 물가 상승률 예측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한번 또 질르겠습니다. 저는 5%대 봅니다. 6%가 좀 깨지는 정도의 물가 상승률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고용지표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에 다시 좀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한 당분간은 조금 1, 2주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 나오면 요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예, 전화가 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운용 포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은 지난달 포트 성과는 꽤 좋았어요. 뭐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제 좀 많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이제 다양한 포트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원자재도 꽤 좋았고, 그 다음에 리츠도 좋았고, 채권도 좋았고, 주식 다 거의 대부분 뭐 월간 상승률이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정도를 보였어서 이제 상당히 좋았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요번 달이죠. 요번 달의 포트폴리오는 저는 일단은 앞서 했던 것처럼 1월 달에 이제 워낙 가파르게 좀 그 자산 가격이 좀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숨고르기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1월 달 물가가 발표되는 14일까지는 다소 뭐 되돌림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딱히 포트를 변경하지 않을 거고, 지금 이제 계속 저는 매달 DC 연금이 이렇게 꽂히는데 제가 대충 한 15일 정도의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돈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어떤 걸 할지 고민할 텐데, 일단은 저는 지금 포트 비중에 크게 불만이 없어요. 주식 한 42%, 채권 28%, 리츠 13%, TDF 11%, 원자재 4%, 현금 1.5% 정도 지금 요런 부분이라 계속 유지할 거고,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빠르게 올라온 것 중에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담고 싶은 게 리츠가 있습니다. 리츠가 지난달에 보시면은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좀 올라왔는데, 그동안 리츠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었던 이유가, 그 금리는 상승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위축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양쪽의 부담을 겪으면서 다 리츠가 막 폭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금리도 조금 진정이 됐고, 부동산 시장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주거용 부동산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은 약간 그 지금 낮아진 주가 수준 아직 안 높아졌으니까 이제 그 한에서 흔히 말하는 시가배당 수익률도 좀 매력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리츠 지금 수준에서는 한번 더 조금 더 물타기 해볼 만한 레벨인 것 같아서 좀 리츠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ESR 캔들스퀘어 리츠를 지금 조금 더 살 건데, 일단은 뭐 1월에 한 7% 올랐는데 아직까지 누적은 마이너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물타기 하는 성격이 있고, ESR 캔들스퀘어 같은 경우는 조금 호재도 있는 게, 지난 1월 12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ESR 캔들스퀘어의 스폰서사인 ESR 캔들스퀘어가 2차 지분 매입을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스폰서사가 이렇게 그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는 국내 21개 리츠 중에서는 ESR 캔들스퀘어가 좀 유일하다고 하고요. 언제 주로 이제 스폰서사가 자기 지분을 높이냐고 한다면, 상장 리츠가 저평가된 상태, 책임 경영 의지가 있을 때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거다, 뭐 이런 차원에서 조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주가 자체도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빠진 게 워낙 커서 뭐 이 정도면 조금 물타기 해볼 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일부 담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는 상반기는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상체하주 뭐 이런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채권하고 하반기에는 주식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좀 뭐랄까, 이게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은 지금은, 국채는 지금 거의 투자 매력이 없고 회사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채권 비중을 아주 과하게 높게 가져가는 것도 지금은 조금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상반기에 위험자산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1분기, 상반기에는 오히려 주식형 자산을 좀 더 비중 높일 거고, 오히려 저는 하반기 가서는 다시 조금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채권 쪽 비중을 좀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요거는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딱딱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시장이 언제 어느 때 이제 빠르게 반응하고 다시 이제 반대의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확하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3개월 내지는 한 달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으로 운용 포트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 일단 2월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에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들 일단은 관망,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되는 2월 중순까지는 그냥 현재 수준 유지하다가 뭐 리치만 살짝 올리는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물가 상승률 발표되기 전까지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아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1월달 물가 상승률이 다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착륙 기대 또 뭐 골디락스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 쪽 비중을 1월 말 정도에 가서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아직도 물타기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가로 매입하겠다. 요런 정도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2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딱히 일정이 크게 많진 않아요. 화요일날 그 호주의 통화정책회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중국의 물가지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2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저의 솔직한 얘기를 들려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조금 다행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허튼 소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다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시장 자체는 언제 어느 때 또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결론은 고용시장 좋은 거 맞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물가다. 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는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 호조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에 따른 조정은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 2월 중순까지는 여러분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응원 해주시고요. 그냥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영상 올라온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알림 표시를 전체 알림으로 좀 해주시면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요일 날에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꼭 제가 영상 올리니까 항상 일요일 저녁에는 저희 금태연구소 영상과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